대학의 정원이 있고 만약에 10위권 대학, 30위권 대학 뭐 여기까지를 내가 좋은 대학이라 보면 30위권 대학 바깥의 학교를 가면 입시에서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수학 번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등급이 4%, 2등급이 4%부터 11%, 3등급이 11% 이상인데 수학이 11% 이상이 나오면 수학 갖고서 좋은 대학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10% 안에 들 수 있게끔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간다면 현재가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11% 안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들 정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 상담을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면 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얘가 수학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포기하자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습관도 안 좋아. 근데 수학도 못해요. 지금 포기하자고 그래요. 왜?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4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정도 습관으로는 고3 때 4등급까지 올라가겠는데 지금은 7등급이어도 4등급이나 7등급이나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수학을 빼고 예체능으로 가든지 아니면 논술로 가든지 아니면 기타 면접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학교를 좀 쉬운 학교를 가서 내신 수학 정도만 공부를 해서 내신 성적으로 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버리면 기회가 있는데 나는 극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과목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것도 한 1학년이다. 머리도 평균 이상인 것 같다. 아니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포기할 상황은 아니죠. 왜 수학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냐 하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은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백지를 쭉 내는 애들이 많아요. 백지. 그냥 거의 아무거나 막 씁니다. 국어고 사회고 다른 과목은 설명을 들으면 아하, 암기 과목은 살짝만 봐도 아하예요. 수학은 선생님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눈을 깜빡깜빡하죠. 왜? 앞에 부분을 이해 못하면 뒷부분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일 불행한 거는 현재도 못하는데 앞에 걸 공부해가지고 앞뒤를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생이라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수학으로 가야 되는데 수학은 평균 점수가 낮아서 점수를 잘 받으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걸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요. 입시에서 쓰는 점수예요. 예를 들면 수학 평균이 50이면 100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15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이 80점인 걸 100점 맞으면 120점을 줘요. 이걸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즉 남들이 못하는 걸 잘하면 점수를 높게 주거든요. 근데 수학은 포기자가 많아서 평균 점수가 낮습니다. 그거를 잘 보면 점수가 높아서 다른 과목을 잘 보는 것보다 최종 점수가 높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대학 가기가 매우 쉬워지고요. 두 번째는 논술이라는 것에서 수리 논술, 서울대 공대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 논술만으로 아예 뽑습니다. 수학 면접만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같은 경우 문과인데도 수학 논술을 보고요. 여기저기서 수학을 갖고서 갈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게다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국영수 주요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크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 주요 과목이 2과목밖에 안 남는 거죠. 그때 수학의 비중은 더 커지기 때문에 수학을 차근차근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에는 매우 좋은 과목이 되고요. 그럼 어머니들이 특히 초등학교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연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은 연산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연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게 또 연산이에요. 왜? 단순 반복적이거든요. 근데 인생은 원래 단순 반복적인 거에 참을성 있는 아이들이 성공을 해요. 일본에서도 연산교육을 줄였다가 연산교육을 늘렸어요. 왜? 연산교육을 줄였더니 전체적 학력이 너무 줄어들고 연산교육이 안 했더니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다는 거죠. 연산을 한다는 건요. 빨리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빨리 정확하게 풀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어머니들 연산교육을 시킬 때 정확성만 보지 마십시오. 맞았는지 틀렸는지 시간 두고 풀면 연산에서는 다 맞습니다. 하지만 빨리 풀어서 맞는지가 중요하죠. 100m를 달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초 내에 100m를 달리는 게 능력이지 100m를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답 체크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풀 수 없다면 중학교 올라갔을 때 속도감이 늦어요. 이거 동작선이거든요. 그런데 미분에도요, 적분에도요, 삼각함수에도, 극한에도 중간과정에 연산이 나옵니다. 연산을 잘한다는 건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좋은 축구선수는 아닙니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좋은 농구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달리기를 못하는 좋은 축구선수는 없어요. 즉 어릴 때 연산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아이는 숫자를 갖고 노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진짜 수학으로 들어가도
큰 부담이었고요. 최소한 내가 이해를 못해서 틀렸지 계산이 늦어서 계산을 잘못해서 틀리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생이라면 연산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 연산 공부는 지겹다고 생각할 거죠. 물론 영어에서 제일 지겨운 건 단어 외우는 거죠. 수학에서는 연산이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연산은 엄마가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게 주의입니다. 왜?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일수록 전문가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연산을 학원을 보내란 말이냐? 아니에요. 엄마만 아니면 돼요. 연산에선 답이 나오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엄마가 울컥울컥합니다. 문제 틀리면 교양 없는 엄마는 바로 주먹 나가고요. 교양이 있어도 호흡이 이상해져요. 4번 틀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느끼는 느낌 비슷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할 때 동기가 굉장히 크게 생겨요. 근데 연산을 갖고서 아이와 엄마가 매우 즐겁게 대화를 하는 집안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옆집 아줌마가 가르쳐도 연산은 전문가예요. 내가 옆집 아이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틀리면 다시 해봐 그래요. 우리 애기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요. 아빠 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산만큼은 엄마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요. 답이 있기 때문에 국어는 엄마가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사고력이든지 스토리텔링 수학 그거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스토리텔링 수학 너무 좋은 거고요. 사고력 수학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연산이 재미없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하지 마십시오. 자, 수학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수학 전문가는 아니고 오히려 입시 전문가고 지능 전문가, 동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거의 공부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거의 90% 수학을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거의 90% 수학을 못한다. 제가 좀 경력이 좀 특이한데요. 첫 번째 들어간 대학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였어요. 저는 문과여서 수학을 정말 나중에 고등학교 때 힘들었잖아요. 대학 가면 수학하지 말아야지 갔더니 웬 경제학과는 절반 이상이 다 수학인 거죠. 야, 내가 과를 잘못 왔다. 이거 관둘 수도 없고 엄청 고생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대학을 들어간 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수학 1등 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나누기도 안 나와요. 4년 동안에 나누기도 안 나오는데 이 나누기도 안 나오는 법과대학에서 왜 수학 잘하는 애를 뽑았을까 했더니 수학을 잘했던 변호사가 수학을 잘했던 검사가 범죄도를 잘 잡고요. 수학을 잘했던 변호사가 승소율이 높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줄 아는데요. 실제 변호사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거죠. 법조문이 공식이고요. 사건이 응용 문제예요. 공식이 있고 응용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조문과 판례가 공식이라면 우리 이 사건이 이 법조문과 이 판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찾아서 판사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수학 논술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했던 애들이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극단적인 상황, 수술을 하든지 환자가 왔는데 모든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식은 배웠지만 그때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법과대학이든 의과대학이든 수학을 잘하고 가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월등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좀 더 상식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학에 대한 공부법을 익히고 수학으로 우리 아이가 미래에서 크게 될 수도 있고 수학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대학을 잘 갈 수도 있고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올바른 방법과 전략을 짠다면 상대적으로 수학에 있어서 고통을 겪기보다는 이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